삼성이나 SK하이닉스 보면 HBM에서 이제 한번 뒤집혔잖아요. 그 친구한테 PDF로 만들어진 한 1000페이지짜리 파일을 그대로 그냥 업로드 딱 시키면 한 5초 만에 이렇게 시계의 방향을 12시간 방향으로 쭉 넘어가는 그 다이어그램 요것만 싹 넘어가면 다 이거예요. 혼자 간대요. 그래서 아 그래? 사야지. 100% 망합니다. 일관성 있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챗GPT의 뇌 구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능의 상한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AI가 정말 고도로 더 지금보다 발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신 그 선견지명이라는 것까지도 이게 AI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보면 HBM에서 이제 한번 뒤집혔잖아요. SK하이닉스의 연구진들 어떤 게 판단을 잘 해가지고 HBM이 된다 해서 갔는데 삼성은 조금 이제 그걸 간과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순위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할 때는 어쨌든 간에 A랑 B랑 뭐 거기서도 대안을 검토했을 거고, 그 A나 B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AI가 더 고도로 발달하면은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쵸. 저는 뭐냐면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지금 프리기술 쪽에 이제 주조 캐스팅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인데, 생각해 보시면 모든 연구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연구진들이 보면 박사급 연구진들이 하는 방식은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실제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의 제조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개선하는 게 생산기술팀 에서 많이 하고, 미래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연구소에서 많이 하죠. 연구소 하는데, 그럼 연구소가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수석 다 하는 건 아니고 글로벌 학회라든지 글로벌 컨서 뭐 심포지엄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방향이 보여요. 전 세계가 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어디를 가는 거죠. 옛날에 뭐 HBM도 그랬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삼성에서 또 이상한 것도 내놓던데, 옛날에 삼성이 하이닉스와 같이 HBM 누가 할 거냐 했을 때 하이닉스는 가고 삼성이 안 갔다. 그때 나름대로 자기들 연구진에서 또 판단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나중에는 틀려서 지금 HBM 후발주자로 가서 그거를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AI가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결과가 HBM 쪽이 맞았다라는 게 현재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알았다라고 하면, 그 전으로 돌려가지고 그 전 판단할 시기에 AI랑 같이 고도화된 AI, 학습이 충분히 된 AI랑 같이 협의를 했으면 이게 과연 삼성에서 HBM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냐, 오히려 HBM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제조 뿌리 쪽에서, 뿌리 기술 쪽에서, 캐스팅 주조 쪽에서 되게 진짜 신기한데,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글로벌 논문하고 다 가요. 논문을 다 보고 이런 논문도 있고 저런 논문도 있고 막 찾거든요. 너무 원어문 다 보고 뭐 한국 논문 다 보고 뭐 온 세계 일본에 있는 거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찾아갖고 밸런스 이런가 봐. 어느 또 이제 저기 학회 컨퍼런스나 이제 세미나에 가면 그 이제 좀 저명한 내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글로벌 추세는 이쪽으로 갑니다, 막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러네요. 저렇게 가겠구나 막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와서 보면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망각이 돼요. 그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망각이 되죠. 그럼 또 다시 또 논문을 찾아요. 논문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 발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작게 나가요. 왜냐면 사람은 망각을 가지는 게 다 머리 조장되는 게 아니고, 듣고 났을 때는 그렇네라고 하고 뒤돌아서는 까먹고, 그중에 10개를 들었는데 한 개만 남겨놓고 9개는 다 까먹고, 그럼 한 개를 또 들고 있다가 또 생각하다가 또 한 10개 들으면 또 한 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AI를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AI 아까 이제 학습 얘기하면 이 AI의 한 파트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를 학습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시키냐? 얘는 지금 이제 박사급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그 기술 개발 내용이 굉장히 특화된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아. 일반적이지 않은 특화된 내용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심도 깊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을 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심도 깊게 있는 거는 내부 정보니까 알 리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어보면 얘는 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를 몰라 생각해? 라고 하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깊이가 너무 작은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이거를 다 줘야 됩니다. 어떻게 쓰냐?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문을 책 한 권 이만한 원어민 논문을 본다고 하면 한 몇 달 걸리죠. 논문 다 번역해갖고 보려고 하는 게 몇 달 걸립니다. 그 친구한테 PDF로 만들어진 한 1000페이지짜리 파일을 그대로 그냥
업로드 딱 시키면 한 5초 만에 이렇게 시계 방향 12시간 방향으로 쭉 넘어가는 그 다이어그램 요것만 싹 넘어가면 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만약 이 논문에서 내가 알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와 페이지 내용 정리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결과물들을 정리해줘 체계적으로. 이래 놓으면 1000페이지를 줬는데 그거를 5초 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20초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초 정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쭉 나와요. 그럼 이제 75페이지에 네가 원하는 무슨 내용 이래 있는데 너는 여기서 이걸 봐야 돼. 뭐 365페이지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네가 봐야 돼. 이런 내용 다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얘가 이걸 깎느냐 안 깎고 그 내용을 그대로 나중에 뒤에서 계속 물어보면 그 뭐 75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 내용은 네가 한 질문은 대답은 이거야. 이거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개 파일만 올린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덜 와닿는데 한 100개 올려요. 100개라고 하는 그 PDF 파일 100페이지짜리를 100개를 올렸다고 하면 그걸 만약에 내가 다 봤다 한들 얼마나 기억할 거냐고. 기억하는 못 하는데 일정으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들이 안 보는 논문, 내만 보는 그런 논문이나 학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쫙 집어넣고 하면 얘는 어느 순간 내보다 더 그 분야에 대한 고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 내가 뭐 아까 질문 중에 이제 불량률이 나왔다라고 하면 불량에 대해서 원인이 뭐지? 아씨 빵틀이 붕어빵 틀이 온도가 높나? 낮나? 막 이거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게 주변에서부터 이제 두리뭉실하게 좁혀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조건을 주죠. 온도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프로판가스에서 나온 온도는 이제 중심 온도가 뭐 이제 뭐 700도, 600도고 그다음에 여기 열전도가 이제 됐을 때는 온도 측정기로 됐을 때는 여기가 뭐 100도야. 여기는 몇 도야, 몇 도야. 이런 식으로 막 데이터를 다 줘요. 주고 나면 측정해 갖고. 근데 그 측정된 내용들이 나는 인자가 어떻게 반응되는지 몰라. 근데 얘한테는 탁 정해주면 얘가 쫙 풀어줍니다. 이거는 지금 열전도 개수가 열전도 열 온도가 몇 도인데 열전도의 개수가 얼마를 넣고 뭐로 하고 뭐고 하고 이러면 지금 얘 이래. 넌 지금 불기둥 높이가 뭐 50cm인데 지금 그 위에 50cm가 되면 이만큼 높아지게 되면 다 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 높이를 4cm로 낮춰. 이렇게 딱 계산식으로 하고 나온다는 거죠. 보고 있으면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맞춰가는 게 학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수학적 공식 이렇게 쫙 써가지고 뭐 이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AI가 내 분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수치로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놔요. 그럼 실제 또 30cm까지 만약 온도를 낮추면 나아져. 그게 30이 딱 답이 아닐 수는 있지. 35cm일 수도 있고 28cm도 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의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게 학습을 내가 계속 해주면 해줄수록 그쪽으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웬만한 연구소장이나 연구소 연구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이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AI를 이제 뭐 거부하고 이제 안 쓰시는 분들도 이제 뭐 큰 문제긴 하지만 또 AI를 또 맹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보다 더 뭐 앞으로 3년 뒤, 5년 뒤 기술 개발되면은 뭐 그런 문제들이 없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저도 사용해 보면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AI가 답을 주는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50대 정도 되면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 옳고 그름이 딱 뜨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는데 20대, 30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맞나 보다.'라고 특히나 또 거기에 AI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이미 몇 번의 성과를 보신 분들은 이걸로 돌진을 할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없을까요? 있죠. 많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20대, 60대 이시라고 하는 어떤 뭐 법칙까지는 아니고 어떤 내가 정해진 룰이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뼈대를 그리는 작업을 이식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20은 뼈대를 그려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AI가 이제 생각을 같이 해주고 답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살을 붙이는 건 60이 AI를 해요. 나머지 20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가 실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 이식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계속 붕어빵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붕어빵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리고 그 문제는 뭐 예를 들면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까지 나오면 이 AI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관관계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그쪽이 높으니까 이 정도 낮춰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붕어빵을 안 만들어 본 친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알려준들 이게 지금 얼마나 붕어빵 만드는 프로세스도 모르고
붕어빵을 뒤집어 보지 못했고 붕어빵을 몇 개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현장에 어떤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는다 해서 얼마나 와닿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전혀 모르니까 AI를 쓰는 거죠. 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요까지 아까 얘기했던 할루시네이션처럼 챗GPT나 뭐 제미나이는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간 제미나이 똑같습니다. 제미나이도 내가 몇 번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솔직히 속된 말로 쫄아요. 자꾸 눈치를 봐. 눈치를 못 봐요. 이래갖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뭔가 이제 내가 듣기 좋은 얘기 쪽으로 막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잖아 아니잖아 막 쑥내고 화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내가 듣기 좋은 답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 약간 산이 약간 좀 산으로 가는 뭐 그런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AI가 나오는 답변이 옳은지 그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스스로 일단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 최소한의 노하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설령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얘가 좀 그래도 거짓말 안 하게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그래도 나도 좀 의존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 일단 얘의 일단 가장 큰 문제의 할루시네이션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할루시네이션을 얘가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건 직접 일단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너 거짓말하지 마. 어떤 형태라도 사실의 데이터에 기반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과대 포장하지 마.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죠. 두 번째는 그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그런 기준에서 네가 나한테 답변을 제공할 때는 거기에다가 다 근거, 링크를 다 달아줘. 또는 근거를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지가 쓰다가도 출처 안 달린 것들은 또 지워요, 지금. 쓱 지우고 하거든요. 출처 안 단 거는 출처를 달아주라고 하고 답변도 한 번에 저도 몇 번을 해봤는데 한 번에 그냥 쭉 예를 들면 한 블록을 해가지고 한 6줄 나왔다. 여기서 때까지 쭉 나와요. 답변했는데 그 6줄이 딱 나온 거야.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지가 1, 2, 3, 4, 5 또는 스텝 1, 스텝 2, 스텝 3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딱 할 거야. 그래서 기승전결 형식으로 쭉 그렇게 하지는데 단계별로 설명해줘 라고 하는 게 이 친구가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검증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더 거짓말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시나 그런 시각, 그다음에 수치 이런 것들을 넣어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일시랑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일시에 대한 제공을 지가 안 해줘서 틀린 경우는 예를 들면 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거의 한 약간 딴 얘기긴 한데 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주식을 보면 주식이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올라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막 묻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 간대요. 그래서 그래 사야지 100% 망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왜 망하냐 그러면 삼성전자 곧 이제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 근데 그다음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리치 올라간다 샀는데 왜 떨어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랬더니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안 올랐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캡슐 내가 막 보내줘요. 또는 캡슐 보내기 전에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언제쯤 얘기하는 건데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날짜가 언제야? 물어보면 오늘 날짜가 예를 들면 뭐 3월 며칠 3월 뭐 1일인데 지가 얘기하고 있는 시점은 2월 1일이야.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라는 건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지가 얘기하는 시기가 언제를 베이스로 얘기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달라를 얘기를 해줘야 뭔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가 명확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할 때. 그래갖고 지금 주식할 때 되게 여담인데 캡처를 탁탁탁탁 해요. 양봉을 막 이렇게 떴다는 거, 그 차트 캡처를 해갖고 딱 주잖아요. 그때서 얘가 그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날짜가 몇시고 이 차트가 현재 수준이 이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수급부터요. 뭐 이런 데이터를 주면 그때부터 나온 데이터가 맞는 내용이지. 거기다 대고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지금 삼성전자 어때 뭐 하이닉스 어때 물어보면 가만 계속 물어보면 얘 딴 얘기 한다니까. 딴 얘기 그 원인을 찾아오면 시점이 딴 데가 있어. 갑자기 뭐 얘는 한 달 전이야. 그 아니라 그래도 계속 한 달 전 넘어가요. 또 계속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 이제 망각 증상도 있어요. 우리가 챗GPT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제미나이도 이게 할루시네이션도 있지만 속이는 것도 있지만 망각 증상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룰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난 단계별로 설명을 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데 한참 얘기했어. 그 다음날 내가 또 얘기하는데 또 갑자기 얘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뭐 이게 왜 이러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이 워낙 많은 데이터를 이 친구가 다루다 보니까 지 스스로 딜레이팅 작업을 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기억에 지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내가 우리끼리
해놨던 어떤 명제들을 스스로 지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루시네이션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잃어버리고 또 막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애초부터 거기에 설정창에서 개인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예 그냥 거기에다가 모든 답변을 하기 전에 그거를 통과하게끔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맞춤 설정을 에다가 그 내용을 쭉 집어넣으면 상당히 많이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 말하는 방법도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라는 것도 이제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해 놓으면 되고, 또 중간에 하다가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다 이거는 만능이라 생각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잡아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 파일 또는 엑셀 파일 이쪽에다가 프롬프트 정리판이 하나 있어요. 그래 갖고 정리판에다가 쭉 내용이 이제 이 친구의 할루시네이션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뭐 대답 답변하는 방식 이런 것도 쭉 정리해서 그거를 컨트롤 C를 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한 번쯤 잡아줘야겠다 싶으면 그걸 딱 해 가지고 그냥 대화창 처음에다가 탁 띄우고 "이거 다시 인식해."라고 얘기를 하면 쑥 금방 인식해요. 그다음부터 나아져요. 근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각 증상을 또 이제 잡아줄 필요도 있고, 이제 그런 환각 증상도 좀 잡을 필요도 있고, 이 환각 할루시네이션과 망각을 같이 잡아가면서 이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되지만 그거를 결국 나의 어떤 마지막 20%의 능력 키우는 거고, 또는 프롬프트나 설정창을 통해서 이 친구를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방식이 할루시네이션과 망각 증상 그 두 개를 같이 적절하게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혹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AI를 그래도 좀 활용한다라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잘못 이용하는 거 어떤 거가 있나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GPT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또는 망각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것들은 미리 이제 개인 설정 창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가 이게 제가 써보니까 가장 좋았어요. 일단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챗GPT 쓰게 되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검색창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내가 날짜별로 해 가지고 몇 월 며칠에 어떤 질문을 했다라는 게 쭉 이력이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도 오면 '어 그래 내가 한 3-4일 전에 이런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지금 네 보게 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 챗GPT가 뇌를 생각하는 머리라고 생각하 머릿속에 이렇게 엉망진창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1 차적으로 보면 내가 진짜 GPT한테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올바른 대답과 일관성 있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챗GPT의 뇌 구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잘데기 없이 넣는 것들은 지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방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로도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챗GPT가 크게 3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족 GPT가 있고, 하나는 이제 회사 GPT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계발 GPT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GPT 안에는 뭐가 이 안에는 세 분류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첫 번째부터 대분류면 중분류가 있는데, 그 중분류에 보면 가족 GPT에는 뭐 아빠 GPT, 엄마 GPT,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투자 관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회사 GPT에 오면 회사에서 쓰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분류도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A 기술, B 기술, C 기술, D 기술, 그리고 회사 영업, 뭐 글로벌 마케팅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 있고, 자기 계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보면 글쓰기, 뭐 책 쓰기, 블로그 쓰기, 그다음에 뭐 강연하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대로 쭉 몇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책 쓰기를 내가 이제 썼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책을 쓴다라고 하면 책 쓰는 게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AI로 기획하라는 내용으로 쭉 쓰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데 또 어떤 과제 기획을 해. 과제 기획을 하는데 그 분류 없이 막 진행을 하려면 답변이 심지어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나는 회사에 있는 기획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 기획 내용이 내가 AI로 기획하라라고 하는 그 책 쓰는 줄 알고 그 형식으로 쭉 답변을 해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금 갑자기 무슨 이제 뚱딴 소리가 나지 이거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에 한두 번 쓸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이 챗GPT에게 의존해 가지고 여러 개를 막 오랫동안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분류대로 돼 있는데, 그때 되면 이거 조정이 안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돼서, 근데 그 방을 그렇게 분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은 챗GPT와 이제 책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얘기해 봐야겠다 하면
새 창을 뜨는 게 아니고 그 만들어져 있는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창을 여는 거죠. 그러고 거기서 얘기하면 아무런 얘기 안 하고 한 몇 날 며칠 쉬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그 책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내가 그거에다 대고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어서 얘기를 하면 그 GPT는 그다음 얘기를 연속으로 이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대답을 얻고 싶다고 하면 GPT 분류를 잘하는 게 좋고, 학습은 그 방마다 별도로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책 쓰는 거에 대해서는 책 쓰는 어떤 이제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시키고, 예를 들면 뭐 회사에 대한 어떤 과제 기획을 한다고 하면 그 과제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그러면 그 방에서만 또 됩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챗 GPT가 나눠져 있고 방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책석이 있는 방에 있는 GPT가 여기 과제 기획을 하는 GPT 방의 내용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게 궁금할 텐데 물어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얘기를 하죠. 이 방에서는 책을 쓰는 용도로만 너와 얘기를 할 거야.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신경을 안 써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죠. 그러면 얘가 진짜 딴 것들 아예 관여를 안 해요. 이것만 여기서 나오는구만 나 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알을지 모르겠는데 챗GPT가 용량을 한번 다 써보셨어요? 네. 다 써보면 한계가 차가지고 더 이상 이 방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밖에 이 내용을 모르는데 그럼 이 방 지우면 어떻게 되지? 이 방을 세 방을 만들어 가지고 세 방 만들어서 책 쓰기 방 다시 1방을 만들었고, 이 방을 새로 만든 방을 책 쓰기 다시 2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방에서 쓴 내용은 책 쓰기 1번의 방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 방에서 진행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1방에 있는 내용을 싹 들고 와서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쭉 해요. 그럼 또 2번 방이 다 차고 나면 1번하고 2번 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와서 3번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챗GPT의 뇌 구조를 자하게 가르마를 타주고 분리를 해주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 기법이 이제 내가 챗GPT와 굉장히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답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가다가 이제 막 말 많아지고 이러면 막 이제 딴말 나오고 뭐 엉망진창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제 후임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쭉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방을 나눠놨는지 안 나눠놨는지 그걸 먼저 딱 보거든요. 그걸 또 보면 방을 안 나눠놓고 막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GPT와 제미나이 저도 두 개를 쓰고 이제 있는데 용도를 조금씩 다르게 써야 되는 게 필요해요. 챗GPT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통 얘들이랑 GPT를 추론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추론 쪽은 이 GPT 쪽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여기랑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좀 무겁죠. 무거워서 좀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린 게 있고, 단답식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제미나이가 조금 좋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있는데, 그 용도에 맞춰 갖고 쓰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챗GPT에서 이제 그러니까 잘하는 거, 이거를 제미나이에서 잘하는 거,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쪽으로 입힌다든지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서로 소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을 시키면 괜찮아요. 뭔가 추론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제 좀 더 이중으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챗GPT 줬던 프롬프트 내용들을 그대로 제미나이에 그대로 주고, 물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그 한 분야에 대해서는 둘 다 비슷하게 돼 있어야 돼요.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줬을 때 어디가 조금 더 잘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나누고, 그래서 그 GPT, 그러니까 내가 간간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떠오르는 질문 사항들이 있어요. 크게 내가 원래 방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 갑자기 뭐 남극에 펭귄이 몇 마리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을 챗GPT한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방, 뭐 가족 방이든 아이 방이든 이래서 뭐 동물을 좋아한다, 그냥 전혀 그냥 이제 들어가는 분류, 내가 주로 얘기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분류가. 그럴 경우에는 아예 그냥 물어보고 난 다음에 대답을 알고 난 밑에 창이 뜨잖아요. 그냥 지우라는 거죠. 내 챗GPT의 뇌 구조에 대한 정리를 계속 쌓아두지 말고 그냥 내가 쓸데기 없이 한번 물어본 것들은 그냥 삭제해서 방을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리를 많이 해줘야 이제 이 친구가 이 챗GPT가 내가 하는 어떤 나한테 맞춰서 그 대답을 적절하게 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챗GPT 제미나이에서는 그런 가벼운 질문들 많이 하고, 좀 무겁고 이제 좀 추론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연속적인 추론 깊은 대화를 하는 데에서는 뭐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정리되어 있는 질문만 데이터만 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딱 왼쪽에 그 분류된 거 뭐 폴더하고 그 딱 정리된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챗GPT 잘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딱 알 수 있겠네요. 아마 이제 한번 보시고 챗GPT 쓰는 사람을 봤을 때 옆에 카테고리가 쫙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여러 번에 간단하게 질문한 내용들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GPT를 엄청 잘 쓰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카테고리를 눌렀는데 이제 중분류, 세세분류 쪽에도 여러 가지가 방에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쓰죠. 그리고 제미나이 쓰시는 분은 많은데 제미나이는 그렇게 폴더 분류가 안 돼요. 폴더 분류가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 고정 분류가 돼요. 고정. 내가 했던 제일 관심 있는 당을 메뉴에 상당히 고정시키기가 있는데 그 고정시키기를 잘 활용하면 세세 분류까지는 안 가는데 그냥 분류를 나눌 수 있어요. 고정을 시켜갖고 여기는 가족 관련된 얘기, 여기는 뭐 예를 들면 회사 A 기술, B 기술, C 기술 이런 식으로 방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방에 이제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나눠질 수 없고, 그리고 고정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그렇게 좀 분류해 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